안녕하십니까. 이진건 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한창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에 있겠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재선되느냐 아니면 조 바이든이 새로운 대통령이 되느냐, 이게 이제 결정짓는 그런 선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바이든의 승리를 예측하고 있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무슨 특별한 자료를 갖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언론 보도를 보거나 또 정황으로 보거나 또 제 기대로 보거나, 조 바이든이 이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선거 때요. 그때 힐러리 클린턴이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승리자로 예측이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막판에는 보니까 트럼프가 이겼죠.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가 엉터리다 이래가지고 한때 이제 여론조사 또 언론들이 아주 문매를 맞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문매를 맞을 정도는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미국의 정치 제도라는 게 선거 제도가 아주 독특하거든요. 대통령 선거 제도가. 우리는 그냥 국민이 직접 선거에서 뽑으면 되는데 미국에서는요. 각 주별로 그 주에 할당된 그러니까 선거인단을 뽑습니다. 그 선거인단을 뽑는데 그 선거인단에서 만약 민주당, 공화당이 어느 당이든 한 표라도 더 승리를 하면, 더 많은 표를 얻으면 그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을 모조리 다 차지합니다. 그 당이. 그 승자 독식 구조죠. 애초에 이것이 1789년 선거 때 그때부터 이제 이 제도를 썼는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 사실은 그때는 13개 주가 모여서 연방이란 이제 연방 국가를 만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중심은 각 주였죠. 근데 주별로 자기들이 대표를 보내서 대통령을 뽑게 한 겁니다. 그 왜 그랬냐면 사실 당시에는 말이죠. 그때 1789년 그때 되면요. 교통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그게 국민이 직접 투표할 그런 여건이 안 돼 있었던 거죠. 거기다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지식인들 또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중을 못 믿었다.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이제 그렇게까지 이야기 들어가면 더 복잡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간접 선거 제도를 채택을 했는데 그 바람에 힐러리 클린턴이 말이죠. 300만 표 가까이 더 이겨놓고 국민들이 직접 선거했을 때는 선거인단 확보에서 졌기 때문에 대통령이 못 된 겁니다. 그 여론조사대로 하면 국민 전체 투표에서는 상당히 큰 표차로 이겼죠. 그 힐러리 그 전에 엘 고어도 사실은 조지 부시한테 50몇만 표 차이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선거인단 표에서 져버렸죠.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도 또 트럼프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점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력 기관들도 그렇게 보는 기관들도 있고요. 연구기관들이나 이런 데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이 이번에 이길 겁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에서는 분위기가요.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정치가 보수 진보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말하자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보수 측에서는 트럼프가 돼야 된다. 트럼프가 보수니까. 그 다음에 진보 측에서는 아마 또 바이든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하겠죠. 근데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다를 겁니다. 트럼프를 더 선호할 겁니다. 왜? 대북 정책에 있어서 톱다운 방식을 트럼프가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하고 트럼프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만약에 합의만 된다면 밑에서는 그냥 밑에 사람들은 실무 작업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문안 정리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톱다운 방식이란 것이. 그 문재인 대통령도 선호한 게 그거 아닙니까? 김정은이하고 자기하고만 오케이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트럼프를 더 선호하겠죠. 그런데요, 사실은 트럼프는요, 보수라고 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 저는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그 사람이 대통령 자질이 됩니까? 그렇게 경박한 사람, 거짓말 예사라는 사람, 자기 자랑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사람. 거기다 남의 흉을 또 얼마나 봅니까? 그 SNS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몇 사람 있잖아요. 조국이나 주미애나 문 대통령도 가끔 그 흉내 내대요. 이런 정치는 안 된대요, 이제. 더더구나 세계 초강대국 아닙니까? 유일의 초강대국. 세계의 지도국가. 거기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그렇게 희화화하고 장난스럽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자기 무대도 아니고 자기 동무대 아니에요, 그게. 1인 쇼죠.
거기에 비해서 바이든은 아마도 질서 있는 또 예측 가능한 그런 대외 정책을 펼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미국의 보수 진보가 우리하고 같이 대입시키면 안 됩니다. 미국의 민주당이 진보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이 정책을 보면요, 우리 스펙트럼상에서 그 정책을 보면 아마 우리 국민의힘이, 보수당이랑 국민의힘이 훨씬 더 좌측으로 가 있을 겁니다. 민주당보다. 그래서 뭐 우리 편 남우 편, 대통령 선거 가지고 그렇게 구분할 건 없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미국하고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형성해 가느냐, 미국과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국익을 추구해 가느냐, 우리의 안보를 미국과 사이에서 어떻게 안보를 더 튼튼하게 하느냐, 이런 데다 전략적인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지, 그 대통령한테 눈에 잘 보여가지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받겠다, 그건 어리석은 소리죠. 문 대통령이 열심히 뛰어다녀서 뭐 했습니까? 갔다 손님 대접도 못 받고 말이죠. 아주 거기서 완전 조롱거리가 되고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는 또 국민 앞에서는 아주 대통령이라 이러고, 그거 문 대통령 스스로가 그런 걸 선호하는지 모르지만 개인 대 개인의 관계를 너무 거기 치중하니까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뭐 특별히 뭐 누구를 더 지지하고 말고, 조 바이든 잘 몰라요. 근데 트럼프는 너무나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익숙해졌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안 되겠다. 됐으면 차라리 바이든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 문제 들어와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요, 3일 오전에 국무회의를 마치고 대통령한테 사표를 제출했답니다. 그때 이제 청와대에서는 그 사표를 대통령이 즉각 반려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홍남기 부총리는 그러고 났는데 국회 기재위원회에 와서 거기서 자신이 그렇게 사표를 제출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했더니 이제 사표가 반려됐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도 나는 아직 그 말을 못 들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럼 그 말 사표가 반려됐으니 앞으로 계속 일을 할 거냐니까 거기서 말은 안 하고 앞으로 후임자가 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가고 싶다는 거죠. 이제 그만두고 싶다는 거지. 세상에 망신당할 거 다 당했잖아요. 세상에 경제부총리가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추진한 정책, 거기에 발목 잡혀가지고 결국은 세입자한테 뒷돈 주고 문제 해결했다는 그런 참 희극 같은, 희비극이지, 그건 말하자면. 우픈, 그런 코미디죠.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고 싶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이 사람이 그냥 표면상 나가는 이유가 뭐냐니까, 당정 간에, 그러니까 여당과 정부 간에 이제 그 협상을 하면서, 협의를 하면서, 정책 협의를 하는데, 이 재산세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기준, 그 1가구 1주택에 재산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기준을 6억 이하로 하느냐, 9억 이하로 하느냐. 이제 여당은, 그 민주당은 앞으로 선거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신경 쓰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늘려가지고 9억 이하로 하자. 정부는 안 된다, 6억 이하로 하자. 왜? 세수의 차질이 빚어지니까. 이 사람들 사실은 부동산 정책 했다는 게 뭡니까? 세금 더 얻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6억 이하는 해야지 9억까지 못 늘려준다. 이래가지고 싸우다가 그건 정부 안대로 됐습니다. 6억 이하로 하기로. 6억 이하의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의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주식 말이죠. 그러니까 대주주 요건, 종목당 3억 원. 이것은 이제 대주주 요건을 해서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상 되는 사람은 주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 내야 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현행은 10억입니다. 그걸 3억으로 줄이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당에서 이건 안 된다. 반발이 너무 심할 거다. 이래가지고 우겨가지고 그건 민주당 안대로 10억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남기 부총리로서는 그거죠. 내가 정부의 그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정책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책임지고 나간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뭐 민주당에 대해서 불만도 있는 거고, 그 이전에 제가 생각할 때는 불만이 아니라 탈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참에 핑계 삼아서 탈출하자는 거겠지. 왜냐하면 보십시오. 지금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됐습니까? 특히 주택시장 어떻게 됐습니까? 전월세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난장판이 됐죠. 이런 일은 일찍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전세는 시가 마르고, 전세 값은 말이죠. 천정부지로 치솟고, 그 다음에 세입자, 그 다음 세를 주는 사람, 임대자, 임차인, 임대인, 서로가 지금 싸워가지고 야단나고, 온 나라를 그냥 두동강이 내놓은 것 아닙니까? 이런 짓을 해놨으니까 앞으로 이제 이 부동산 아마 특히 주택 시장 안정되기 어려울 겁니다.
뒤 흔들어 놨거든. 뒤 흔들어 놓으니까 그 출렁출렁거려 저 지방까지 다 출렁거리고 있잖아요. 그게 언제 안정이 되겠습니까? 안정되기도 전에 여기 또 그렇게 눌러놓을 텐데.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 그런 거예요. 무조건 가진 사람은 악이다 이 말이죠. 큰 거는 악이다. 대기업은 악이다. 전부 악으로 만들어놨거든. 규정해놓고 그것을 공격하는 것이 자기들의 책무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안정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에다가 일자리 안정됐습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부터 일자리를 최고의 또 제1의 과제로 삼는다. 자기 집무실에다가 일자리 상황판 만들어 놓고 매일 그걸 점검하겠다. 별소리 다 했죠. 갈수록 일자리 사정 더 악화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요. 경제 성장률 지금 떨어졌는데 우리가 덜 떨어졌다고 지금 큰 소리 치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한 번 두 번 참겠죠. 코로나 때문에 어쩌겠어. 다른 나라도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다른 나라가 그렇거나 말거나 우리 못 견디겠다 이래 되면 국민들 속에서 원성이 튀어나오죠. 경제정책 하나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그 책임을 몽땅 자기가 덮어 써야 될 판이 됐죠. 예? 자기 전임자들이 어떻게 했거나 상관없이. 이게 또 자기 소신대로 했느냐 아니면 또 대통령 측근에 있는 그 좌파들이 또 무슨 어떻게 농간을 부린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기 혼자 오직 자기 의지로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면 이러다 덤터기는 내가 다 쓰겠네 이런 생각도 들 거 아닙니까? 그 국민으로부터 돌팔매를 맞을 수 있죠. 이러니 위기감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부총리도 할 만큼 했고 거기다 더더구나 부총리 하다 보니까 세입자한테 뒷돈까지 주고 해야 될 이런 판이 됐으니까 창피해서라도 거기 못 있겠죠. 이래서 그만두려고 하는 모양인데 문 대통령으로서는 홍남기 나가고 나면 이게 큰일이란 말이죠. 왜 큰일입니까?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총체적 파탄 국면에 이르렀구나. 그러니까 홍남기가 탈출하려 하죠. 이렇게 돼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어떻게든 붙잡아야죠. 그래서 즉각 반려했다는 건데 이게 바로 말하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문재인 정권이 이제 파장 분위기를 보인다 이 말입니다. 파국에 파탄에 직면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경제사령탑이 도저히 더 책임 못 지겠다고 지금 탈출하려는 상황 아닙니까? 그 사람이 더 있는다 해서 해결되겠습니까? 자신이 있어서 다 수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러지 않겠죠. 대통령이 즉각 반려한 것으로 봐서 대통령이 나가라 소리 한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자기가 가만 보니까 이제 이때를 놓치면 탈출할 기회도 못 찾겠다 싶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참 이런 희한한 상황에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면서도 민주당은 말이죠.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또 후보 내가지고 승리하겠다고 벌써부터 저야단입니다. 3일날 중앙위원회 열어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96.64%의 찬성률로 당헌 개정안 통과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에는 신동근 최고위원인가 이 사람 말로는 전에는 그게 헌법적인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선택권, 투표권 이것을 당헌이 막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을 모르고 했다는 일 아닙니까? 법률가인 문 대통령이 헌법도 모르고 그런 당헌을 만들었다는 건데 그럼 문 대통령이 대답해야죠. 아니 유인태 친노 원조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전 국회 사무총장 아닙니까? 이 양반이 뭐라고 했냐? 천벌을 받을 짓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에 비례 위성정당 만드는 게 이게 천벌을 받을 짓인데 민주당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천벌을 받을 짓을. 근데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서 경제는 파탄나고 자리 욕심은 나고 어떻게든 다음 정권도 차지해야 되겠고 참 민주당 바쁘게 됐는데요. 제발 좀 정직해지고 도덕성을 되찾고 국민에게 좀 더 진솔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데 우선 문 대통령부터 그 점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고 사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다려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